상담사의 언어적 반응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아동에게 해야 될지 이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씩씩하다 이런 이제 단어는 이제 아까 심리적인 것들을 표현하기에 제한되니까 그냥 아이의 행동 트래킹이라 그래. 행동 트래킹을 따라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넘어졌는데도, 다리가 아팠을 텐데도 그래도 상담 시간 기억하고 이렇게 와줬네. 오히려 이제 그렇게 고마워, 애썼다, 고맙다는 것보다 애썼다, 고생했다, 이걸 인정해 주는 거.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라포를 형성하는 단계예요. 1, 2, 3에게는. 그러니까 라포를 형성해야 돼. 상담사의 그 업무가, 일이, 역할. 근데 이 라포를 형성을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라 내담자가 가져왔던 상황 이야기로 라포를 형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담자에게 일어났던 것들을 항상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증거 기반 치료예요. 증거 기반은 이 증거가 뭐냐면 내담자가 가져온 자료, 말, 상황, 이게 이제 우리가 컨텍스트라 그래요. 그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상담사는 반응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서 이게 활동이라는 것은 되게 이제 부담을 줄 수 있어요. 뭔가를 움직여야 된다는 액티비티, 이런 감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활동보다는 이제 괜찮으면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좀 진행해도 될까? 또 와서 막 우는 사람이 있어요. 울고 나서 좀 괜찮아졌니? 아동이면은. 그럼 선생님하고 이제 좀 얘기해도 시작해도 괜찮을까?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하는 거고. 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서 이제 일상을 물어보는 것들은 매우 중요해요. 특히 이제 학대로 신고된 아동, 폭력으로 신고된 아동, 또 그런 심리적으로 취약한 아동이 있는 경우에 일주일 어떻게 지냈어? 왜냐하면 이 일주일이라는 것은 이 학대가 일어난 거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좋죠. 만약에 이제 부모가 이 아동을 때렸거나 어떤 부분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일주일 동안 안전했니? 오히려 이게 훨씬 더 어떻게 지냈니도 괜찮지만 안전했니? 이제 그런 안전을 조금 물어보는 것들이 훨씬 더 이 피해 아동, 학대 아동에게는 좀 더 안전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지 않고 게임이라든가 이런 거, 뭔가 일상생활이 좀 무너지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아동에게는 좀 잠은 어떻게 잤어? 이런 일이, 그러면 이제 잠을 자는 것들을 아이들이 시도를 할 때 일찍 2시간 일찍 잤다, 게임을 조금 적게 하고 잤다, 이런 얘기 할 때는 되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잠을 일찍 잔 게 뭐가 그리 중요하냐. 근데 이거 잠을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줄이고 잠을 일찍 잤다는 거는 내 욕구를 조절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욕구를 조절한다는 말은 내가 스스로 자발성이 들어가는 거죠. 상담에 오는 건 비자발성으로 왔지만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순간에서 상담사에게 반응하는 내담자는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어디서? 일상에서. 그래서 뭘 하고 있어요? 너가 스스로 이렇게 잠을 줄이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하고, 야, 이거 어려운 일인데도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래서 이 내담자의 자발성을 상담자가 단서를 잡고 이야기를 들어가는 것은 이런 이제 학대나 폭력에 취약한 아동에게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조절감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상담자가 반영해 주는 거예요. 단순히 잔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단어를 잡고 반영해 주는 것이 내담 아동의 자아를 견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 부분들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오늘 이제 선생님하고 이 얘기 해야지 하고 생각했던 거 있었어? 이런 것도 그러면은 이렇게 이거 우리 그림 그리면서 또 상자 꾸며보면서 이야기해보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부분들. 왜냐하면은 자기의 특히 이제 이런 학대나 폭력에 있는 아동은 이 힘든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현실, 리얼리티는 변하지 않는 이야기야. 엄마가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폭력을 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 이 가정 환경에 놓여져 있는 건 바꿀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변화 불가능하다고 이미 생각해요, 현실은. 그러니까 근데 그 현실의 이야기를 상담자가 계속 이렇게 가족관계를 묻거나 뭔가를 하면은 즐거운 이야기를 아닌데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시간에 뭐 상담한다고 이게 좋아지거나 이 가족관계가 변화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를 아동들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동의 입장에서는. 성인들은 더더욱 그러겠죠. 부분들. 작정하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오는 내담자 외에는 힘들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 상담사가 접근하는 방식이 이 리얼리티, 현실에 대한 부분을 현실이 투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그게 이제 도구예요. 미술이라는 거, 또 모래라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치료적이다.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그냥 편하게 우리 하다가 또 이야기 나오면 하자 이렇게 접근하는 것들이 굉장히 치료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상담사가 고민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고민이냐면 여기서 보면은 가족에 대한 걸 못 꾸리겠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때 가족에 대한 부분을 못 기린다라는 것은 가족에 대한 이 표상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HTP나 KFD 볼 때 사람의 얼굴이 안 나오는 것은 형태가 없다는 거예요. 형체가 없다라는 것은 이게 형체라는 것은 이 종이 위에 그려진 이 종이는 뭐냐 그러면 이게다가 이제 뭔가를 우리가 그리잖아요. 그린다는 건 내 마음에 상이 있어야지 나오는 거예요. 투사되어진 거예요. 그게 투사 검사죠. 근데 이 형체가 없으면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HTP나 KFD 검사 혹은 심상 작업할 때 형체가 없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 이 사람이 뭔가 그 대상에 대한 나올 만한 형체가 되게 힘들구나. 이걸 이제 그 자체도 하나의 단서가 된다라는 거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어차피 내가 뭐래도 비난만 할 거잖아. 이게 이제 아까 말한 변하지 않는 그 자기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얘기를 할 때 상담사는 이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내담자가 막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해요. 뭐 아빠가 뭐 욕하고 그 다음에 그 갈등이 있는 둘째 언니하고 뭔가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이야기들을 해도 안전하다라는 안정감을 경험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상담사가 해줘야 되는 역할이. 그게 뭐냐면 버티어주기. 그 다음에 이렇게 안아주기, 담아주기 이런 거예요. 뭘 담아준다? 내담자가 이 부정적 자기 삶에서 한 번도 얘기해보지 못했던 이 이야기. 우리가 그러잖아. 부모 뒷담화 까고 싶잖아. 또 뭐 누구 선생 뒷담화 까고 싶고 뭔가 교수 뒷담화 까고 싶은데 이 뒷담을 깔 대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상담 시간에 와서 우리 아빠가 이러고 우리 엄마가 이러고 우리 언니가 이러고 내가 너무 화가 나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부정적 감정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뒷담 까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감정을 해소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럴 때 상담사가 판단하지 않고 이야기를 담아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새로운 경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부겠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근데 이제 그때 상담사가 들어가야 되는 지점이 뭐냐 그러면 이제 단어를 내담자에게 치료적이 되도록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어를 선정할 때 어떤 단어를 선정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 내담자가 했던 단어를 갖고 되돌려주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내담자가 썼던 단어는 안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담자가 썼던 단어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내담자들이 뭐 하다 보면 아동들이 잘 모르겠어요. 생각 안 나요.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거 자체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오, 맞아. 잘 모를 수 있어. 어려울 수 있지. 이렇게. 어려울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나면 또 하자. 이렇게 이제 하고 기다려줘도 돼요. 부분들을. 그래서 가족에 대한 이야기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를 계속 이제 좀 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뭘 얘기해야 될지 몰라요. 아동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좀 더 얘기를 해줄 가족들하고 어떤 게 힘든지 좀 더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보다는 이제 이때 검사지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떨 때 힘드냐 그러면은 잘 모르니까 검사지에서 했던 그런 체크했던 내용에서 보면 내가 제일 이렇게 빡칠 때, 확 돌아버릴 때, 그때가 이제 가족이 현재 이제 살고 있는 사람이 뭐 5명이라면 5명 중에서 내가 가장 빡칠 때, 그때 이제 좀 어떤 대상이 너를 좀 제일 빡치게 해. 이렇게 좀 더 상담사가 좀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도 아동에게는 필요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단어의 선정,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